예, 오늘도 날카로운 시장 분석, 시장의 중심을 잡습니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영혁 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금요일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급반등을 했는데 이제 무역 전쟁 완화 기대감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동안 공매도 쇼커버 이런 게 꽤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런 수급 요인으로 보면 좀 더 올라갈 요인이 있다고 보이고, 다만 이제 이슈로 보면 중간 선거라든지 또 미중 무역 전쟁도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는 아니다. 노이즈도 좀 있고 이번 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이제까지 시끄러웠던 게 하루아침에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가 이제 뭐 얘기했었던 부분으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카일로로 걷는 방향 아니라는 거 정도는 확인을 했으니까 이거는 시장에서 분명히 긍정적 요인입니다. 레리 커드러 이 NEC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후에는 작은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가 이게 생각보다 워낙 커지다 보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합의된 바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을 뿐이지 부정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까지 시장 밀려왔었던 부분, 펀더멘탈 쳐다본다라고 하면 미중 무역 전쟁 얘기가 원체 컸고 금리 얘기가 상당 부분 가미가 됐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워낙 크게 빠져 있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펀더멘탈 얘기하는 시점은 이미 오래전에 지났다고 보여집니다. 센티멘트 개선을 가져오는 뉴스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반가운 건데, 그런 부분들 금요일 날 시장에 출현되고 나니까 급반등이 나오더라. 몇몇 가지 더 이 설명을 좀 드리면, 금요일 날 우리 원달러가 무려 16원 45전이 빠졌어요. NDF가 워낙 크게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날 밀리는 거야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밀릴 줄은 사실 몰랐죠. 그러니까 한 방에 16원 이상의 원달러 하락, 워낙 강세를 가져왔었다는 부분. 당국에서 조금 우려할 정도로. 네, 예. 워낙 속도가 빠르니까. 예. 근데 NDF에서 또 3원 20전 또 빠졌거든요. 예, 그러면 1110원대 환율로 다시 회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우려했었던 부분들에 의하면은 워낙 강하죠, 지금. 그래서 오늘 일부 내줄 겁니다. 아마 금요일 날 우리 시장 반등폭이 워낙 이 미중 무역 이슈 해결된다라는 부분에 많이 기대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일부는 내줄 겁니다. 일부는 내준다 하더라도 반등세에 지장을 줄 만큼 크게 후퇴한다라고 보기 좀 어렵고요. 금요일 날 이 외국인이 현물에서 4,400억 샀는데, 물론 선물 쪽에서는 매도가 나갔습니다만, 그래서 선물 시장 우리가 신나게 빠질 때 외국인들 2조 받았던 선물이 있잖아요. 그건 거의 다 돌아 나갔어요. 근데 현물단에서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4,000억 이상 샀는데 그날 보니까 삼성전자에 한 1,500억 가까이, 삼성전기에 870억. 삼성전기는 우리 얘기했었죠. 기관들 수급은 받아내고 있었고 외국인 수급은 공매도로 크게 밀고 있었는데 이틀 동안에 크게 받아냈죠. 하이닉스 700억. 이 다음으로 산 게 롯데케미칼 190억 요 정도거든요. 그래서 상위 세 종목에 완벽히 쏠려 있었던 매입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받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 포인트를 남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 위안화가 이제 7위안에서는 조금 한숨 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중국 증시가 2.7% 반등 나오면서 위안화가 6.92안을 하회하기 시작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도 시장한테는 긍정적이었을 겁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일부 내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펀더멘탈로 봤었던 레벨 이하에서 움직인 시장이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다시 균열되면서 내주는 포인트 정도는 아닐 거고요. 과도하게 좀 금요일 날 올려 붙였었던 부분에 일정 후퇴 요 정도로 받아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일단 눌려 있었던 요인이 얼마나 강했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11월 1일까지입니다. 우리가 2일 증시에서 신나게 올랐잖아요. 신나게 오르기 전날까지를 보게 되면 10월 29일에서 11월 1일이니까 4거래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때 월드 인덱스가 3%, 선진국 지수가 2%, 신흥국 지수도 1.7%였어요. 다른 증시들도 다 3%, 4% 신나게 올랐습니다. 못 오른 증시 딱 눈에 띄네요.
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코스닥만 2일 시장 반영하기 전까지 홀로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래서 뭐 못 오를 이유가 1도 없는 시장인데 워낙 이 센티멘트 약화 쪽으로 매도세가 강하게 외국인 수급에 워낙 이 수급에 의존하는 시장이었다 보니까 그래서 워낙 아래쪽으로 반영이 많이 돼 있었던 시점이었고 뭐 마른 장작 같기 때문에 불똥만 튀겨도 그냥 이 타오를 수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걸 이 보여준 게 금요일 증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트럼프 얘기가 뭐 진위를 떠나서 뭐 레벨을 떠나서 어쨌든 이 악화 쪽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일단 무게를 좀 두시고요. 시진핑 이 주석이 이제 제 1회 이름이 좀 길더라고요. 네.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 컨퍼런스 예. 연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기서 뭐 개방, 뭐 추가 개방, 시장 개방 얘기할 거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뭐 시장의 기대값을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오늘이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게 시장에서 보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음 아픈 점은 이거죠. 주말 사이에 뭐 많은 분들은 야 그래도 금요일 날 시장 올라서 다행이다라고 얘기했겠지만 또 일정 고객들, 일정 부분들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신은 내가 팔고 싶어서 판 것도 아니고 반대 매매로 털리고 나니까 또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냐 뭐 속상하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이제까지 아침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읊어드렸지만 그건 어쩔 방법이 없어요. 예, 과거에도 뭐 워낙 여러 번 있었던 일이고 뭐 이번에는 뭐 원체 강하게 반대가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급한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는 엇박 나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는 이 그림처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용 따라서 뭐 지수 따라서 시종이 움직였든 신용 따라서 지수가 움직였든 어쨌든 둘이 워낙 모양이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 그림 그대로입니다. 신용이 떨궈져 내려가고 반대 매매가 치고 올라와서 떨릴 만큼 떨리고 나니까 정말 저런 무서운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코스닥 레버리지가 아주 난리가 난 시장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의 홍역을 치르고 나서 소위 말해 시장에 뭐 썩은 물 빠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펀더멘탈적인 측면으로 들어가서 보면 무엇보다 달러 강세가 좀 이 둔화되는 이 요인들이 많이 잡힙니다. 일단 첫 번째, 이건 뭐 금요일 날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이제 EU와 브렉시트, 이제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떨어지면서 일단 파운드의 강세, 뭐 유로의 강세, 이게 만들어내는 달러의 강세 둔화를 이제 야기해주는 그림들이거든요. 그래서 영국 하면은 사실 우리가 버버리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영국 하면은 그 이전서부터 뭐 해가 지지 않는 제국, 뭐 미국한테 패권을 내주기 이전에는 넘버원 이 기축통화가 파운드화였으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뭐 금융의 메카, 런던, 뭐 이런 부분들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브렉시트에서 우려 많았던 게 사실 영국의 금융권들인데 이 영국의 금융권들에 대해서 뭐 단일시장, 접근법, 접근권 이런 것들 보장해주겠다라는 얘기 나오니까 여기까지 합의하면은 브렉시트에 문제 없네라는 쪽으로 흘러갔을 거고 아마 그런 부분들은 달러 인덱스가 뭐 97 넘나드는 상황보다는 한 단계씩 다 내려주는 요인이 될 겁니다. 뭐 달러 강세를 둔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국에서 지금 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부양책 카드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얼마만큼의 사이즈인지 이거 잘 몰라요. 예. 이거 잘 모르지만 시진핑 주석이 코멘트한 부분이고 뭐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에서는 위안화 약세를 둔화시킬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죠. 물론 시장에서 우려하는 바는 이때도 한번 중국의 경험이 있어서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모두 다 디레버리징으로 내려갈 때 중국이 레버리징으로 한번 갔다가 오랜 시간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뭐 섣부른 부양책 뭐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도 나옵니다만 뭐 시장에 지금 뭐 뉴스 플로우로 본다라고 하면은 중국의 부양책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규모를 떠나서 실제로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도 뭐 달러 강세 둔화에는 한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이거 뭔 차트 같습니까? 이거 유가 뭘까요? 차트예요. 예. 예. 유가 차트인데 우리 이거 뭐 공식처럼 얘기할 수 있는데 유가가 올랐다. 그럼 물가가 오른다. 물가가 오르면 페드가 금리가 바빠진다. 오른다. 라는 예. 공식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유가가 부담을 떨궜다. 물가의 부담이 떨궈진다. 그럼 페드가 매파적 시각이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안 움직인다. 네. 그런 부분들 네. 놓고 보면은 사실 이것도 신흥국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살인적이었냐 하면 자국 통화는 죽어나는데 자국 통화 약세는 무지하게 죽어나는데 유가만 저속도로 올라가다 보니까 신흥국 통화로 계산은 뭐 산유국이면은 그나마 좀 덜한데 수입해야 되는 이 신흥국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국 통화 기준 유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신흥국들 입장에서는 비용의 급증을 야기했을 거기 때문에 예. 상당한 부담이었을 텐데 그게 요즘 보시는 그림처럼 유가가 또 빠른 속도로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넘버원 산유국이 지금 미국이 된 상황에서 뭐 그냥 냅둘 리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 또 증산 얘기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이란 본격 제재를 통해서 이란의 산유량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떨어지는 산유량보다 늘어나는 산유량이 더 많아서 유가에 대한 우려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달러 강세 둔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 그림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화두로 잡아서 얘기하는 게 주말에 나왔었던 고용지표. 사실 이쯤 되면은 이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너무 잘 나와도 문제다. 너무 잘 나오면 경제 지표가 너무 잘 나오면 페드가 커봐 내 말이 맞잖아. 빨리 금리가 가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문제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한번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한번 못 나왔다. 못 나오면 이건 사실 더 큰 문제예요.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이 정도 지수가 올라와 있고 뭐 이 정도 지수단에서 과열되지 않도록 이 금리를 올려잡아야 되는데 지표가 안 나온다. 라고 하면 이건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거든요. 그래서 못 나오는 지표보다는 차라리 잘 나오는 게 낫습니다. 페드를 조금 자극하더라도. 그래서 고용지표 나왔던 부분들 보면 여기 뭐 보기 좋게 차트를 또 확대를 해 놨네요. 비농업 취업자 수가 25만 나왔어요. 가이던스보다 월등 잘 나왔죠. 실업률 따는 3.7% 나왔어요. 뭐 계속 4% 밑에 나오고 있으니까 뭐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문제 우리가 관심이 많았던 거는 이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업이 줄면 뭐 고용 상태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뭐 임금을 사실 더 줘야 이제 고용값을 끌고 올 수가 있으니까 임금 상승률은 있기 마련이고 임금 상승률이 높으면은 사실 수요 인플레를 자극해서 물가적인 측면을 움직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페드한테 부담을 주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가이던스 3.1%였고요. 이 YOY 값으로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죠. 그래서 지금 발표된 수치도 3.1%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의 기대보다 너무 잘 나오는 것도 문제고 너무 못 나오면 그건 더 큰 문제고 그래서 가이던스에 딱 맞춰진 이 지표 발표 이것도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 요인이었을 거고요. 이번 주에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다 이거 쳐다보고 있겠죠. 아마 수요일 날 우리 장중에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이거 보면서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시계를 좀 뒤로 돌려보죠. 브렉시트 국민 투표할 때 그때 될 줄 알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보다 깜짝 놀랐다. 난 브렉시트 안 될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어요. 미국 대선할 때 힐러리하고 트럼프하고 붙었을 때 그때 네. 우리 모두 다 설마 저 포함해서 힐러리가 된다라고 봤습니다. 네. 근데 뚜껑 딱 열고 보니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서 시장이 두 번 블랙스완이 있었죠. 네, 시장이 깜짝 놀랐었죠. 이번 시장에서의 일반적인 가이던스는 뭐예요? 상원은 공화당, 공화당이 가져간다. 네. 뭐 3분의 1밖에 안 바꾸니까. 예. 싹 다 바꾸는 하원은 민주당이 이 가져간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이드거든요. 이거 뚜껑 딱 열었을 때 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2번 해봤잖아요. 이번에도 그럴 수 있어요라는 얘기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일단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경합 지역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경합 지역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얘기는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고 실제로 뚜껑 열었을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민주당의 뭐 거의 확정표와 공화당의 확정표가 거의 이 좌석수로 보면은 큰 차이가 없거든요. 경합 지역이 크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만약 공화당이 먹었다, 상하원 다 먹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얘기했었던 친시장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읽을 수 있을 거고요. 만약 민주당이 먹었다, 그럼 뭐 트럼프 독주를 좀 막는다는 측면에서 뭐 일부 긍정적으로 읽을 수도 있을 거고요. 이게 뚜껑 열기 전까지 모르는 이슈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사이좋게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에 관심이 많이 모아지는 움직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시작하는 국제 수입 박람회를 중국의 코멘트를 일단 관심을 갖고 이어지는 미국의 중간 선거를 보고 월말에 있을 이 미중 정상의 회담. 사실 이 미중 무역 전쟁 이후에 처음 만나는 거거든요. 네, 공식적으로 회담에서 처음 만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또 모아질 기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녹여서 읽으면 금요일날 시장 우리가 많이 반영을 했으니까 그거 일부 오늘 내준다 하더라도 악화 쪽으로 읽는 그림 아니니 펀더멘탈 이미 밑에서 움직인 시장인데 센티멘트의 개선이 가장 좋은 뉴스고 그런 부분들 쪽으로 읽었을 때는 일부 내주는 거지 돌아서는 그림 아니다. 긍정적 시각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반에 미국의 FOMC도 있습니다만 뭐 이 FOMC는 별로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중간 선거 이슈가 크고요. 소위 말씀하신 이제 19전 전승의 선수가 이 20번째 타석에서 또 좋은 배팅을 해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어쨌든 단기적인 관점은 배트는 좀 짧게 잡더라도 쇼커버링이나 혹은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선두에 서는 종목이 뭐냐 이런 힌트를 좀 보여줬는데 결국은 이제 반등 시 노릴 만한 종목들입니다. 종목들 좀 알려주고 가십시오. 뭐 선별점 매입이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을 그냥 쭉 이제 골라왔거든요. 그래서 뭐 제 얼굴보다는 뭐 차트나 뭐 수급이나 이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목하고 업종을 좀 나눠왔는데요. 일단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는 뭐 워낙 많이 했으니까 뭐 이거 별로 궁금하시지 않을 거고요. 삼성전기는 금요일 날 우리가 포인트를 찝어드렸죠. 실적 높은 가이던스도 넘어서는 서프라이즈가 나왔더라. 근데 이게 더 이어질 것 같더라. 수급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외국인의 공매도가 어마무시하게 많더라. 그러면 여기에 걸맞는 커버링을 기대한다라는 부분에 IT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항공은 뭐 며칠 전서부터 말씀드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대한항공이 뭐 불을 뿜었는데요. 뭐 대한항공 타픽 말씀드리고 있고요. 뭐 진에어, 한진칼 뭐 이 정도 되는 것들이 아마 항공에서의 좋은 대안이 될 것 같고요. 보기들이 될 것 같고. 뭐 지수 움직이면 워낙 쉬운 이 접근이잖아요. 증권주들 차트 한번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뭐 한국금융지주, 키움증권을 비롯해서 미래에셋대우도 주가 워낙 많이 빠져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측면으로 봤을 때는 매매하는 데는 지장 없을 거고요. 그리고 뭐 세컨더리 보이콧 얘기 나오면서 은행주가 한 번 더 영향을 좀 받았었는데 그런 것들 실현 가능성 일단은 뭐 높지 않은 걸로 보고 있으니까 뭐 금리 올라가는 그림이야 불변되는 거니까요. 뭐 가장 탄력적인 뭐 하나금융지주, KB, 뭐 신한지주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시클리컬 쪽에서는 중국 부양책 기대감이 남아 있을 테니까요. 뭐 LG화학 비롯해서 롯데케미칼도 최근 조금 이제 돌아올렸는데 워낙 어닝이 부진했었고 뭐 풍산, 뭐 포스코 뭐 이런 부분들 뭐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중국 스토리에서 지난 금요일 날 큰 반등을 보여줬었던 뭐 면세, 뭐 호텔신라, 그리고 뭐 파라다이스, 뭐 코스맥스 화장품은 일단 좀 제가 제꼈는데 그 중에서 뭐 코스맥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좋은 선별적 수급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쪽으로 좀 포트 슬림화 추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 이제 미증시 하락, 우리 뭐 야간 선물이나 MSCI 이런 경우는 0.5% 정도 조금 약세기 때문에요. 시작 자체는 조금 조정 밀리면서 간다 이렇게 봐야겠죠. 오늘 장 전략이요. 예. 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내주고 시작하는 거지 돌아선다라는 다시 밀리기 시작한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지 않고요. 뭐 못 오를 이유 1도 없는 시장에서 워낙 많이 밀린 레벨이기 때문에 쫄지 말고 이번 주도 뭐 변수들 많은 한 주긴 합니다만 충분히 가볼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월요일 장 준비하면서 시장의 흐름들 미리 좀 내다봤습니다.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장용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